소량 기준 미만 여부 판정은요, 일단 기초를 탄탄히 다지시는 과정, 그리고 실전에 적용하는 과정, 이렇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기초 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육하다 만난 분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그분이 저한테 수산화나트륨의 소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 6000kg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럼 우리는 수산화나트륨만 취급하고 사용업인데 창고에 수산화나트륨을 6000kg 넘게 보관할 일은 절대 없고, 또 일주일에 뭐 얼마씩 쓰는데 하루에 400kg 정도 쓸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럼 우리 소량 기준 미만이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소량 기준 미만이라는 의미는요, 사업장 전체로 봤을 때 소량 기준 미만인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유해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장치 설비에 대해서 각각 그 개별 장치 설비가 소량 기준 미만이고, 또 R값,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요, R값이 1 미만일 때 간이 작성을 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노가 나오면은요, 표준으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소량 기준 물질별로 산정하실 때 일일 취급 기준이 나왔고 보관 저장 기준이 나왔어요. 그걸 각각 어디에 적용하느냐? 제조 사용 시설은요, 일일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요, 보관 시설이나 저장 시설은 보관 저장 기준을 적용합니다. 약간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산 10%짜리 100kg이라면요, 황산은 함량 기준이 10%죠. 취급량을 100kg으로 산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10%니까 100kg의 10%, 10kg으로 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기준 함량 이상이면 전체 혼합물 총량을 취급량으로 산정합니다. 또 하나의 설비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을 취급하시는 경우 그 물질들이 소량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작은 값을 적용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조 사용 시설은 일일 취급량을 일일 취급 기준과 비교하고, 보관 시설이나 저장 시설은 보관 저장량과 보관 저장 기준을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일 취급량이란 무엇일까요? 저 명칭과는 다르게 의외로 어느 순간이라도 최대로 체류할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 동안에 제조하는 양, 사용하는 양, 판매하는 양, 이런 개념이 아니라 최대 체류량이라는 거고요. 이게 바로 소량 기준에서 최대의 함정입니다. 보관 저장량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저장 탱크에서는요, 근데 다만 소량 기준이 있다 보니까 큰 저장 탱크를 하나 설치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소량 기준 미만에 여러 탱크를 나눠서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소량 기준 미만을 적용받기 위해서요. 근데 그렇게 설치하셨더라도 배관으로 바로 연결을 해 놓으면 펌프 이전 단계에서 그럼 합산해서 보관 저장량을 산정하셔야 되고요. 창고의 경우에는 드럼통, 말통, 또 여러 가지 물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드럼통 하나, 말통 하나 이렇게 산정하는 게 아니라 물질별로 합산해서 산정하셔야 합니다. 제조 사용 시설은 일일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보관 시설이나 저장 시설은 보관 저장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게 제조 사용 시설이고 어떤 게 저장 시설이고 어떤 게 보관 시설일까요? 여기서는 빼나가는 게 빠릅니다. 보관 시설은 창고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하나 빠졌습니다. 창고는 확실히 아시겠죠? 저장 시설은요, 저장 탱크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회사에 여러 가지 물질을 담아 넣을 수 있는 탱크 모양의 설비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것들이 다 저장 탱크가 아니라 입출하를 목적으로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한 탱크, 즉 탱크로리가 사업장에 출입했을 때 탱크로리와 연결되는 탱크만 저장 탱크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제조 사용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깜빡깜빡 하는 부분이 탱크로리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요. 탱크로리에서 어떤 유해화학 물질을 탱크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 탱크는 저장 탱크인 거예요. 그리고 저 저장 탱크 오른쪽으로 비슷한 모양의 세 개의 탱크가 있잖아요. 이것들은 탱크로리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조 사용 시설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조 사용 시설 먼저 보겠습니다. 반응기가 하나 있고요. 설계 용량, 운전 용량 있고 염산을 취급하고 염산의 비중은 1.178입니다. 제조 사용 시설이기 때문에 일일 취급량을 일일 취급 기준과 비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일 취급량이란 최대 체류량입니다. 자, 왼쪽의 반응기에서 염산이 어디까지 체류할 수 있을까요? 최대로 끝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설계 용량 기준으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저렇게 끝까지 채워서 사용하실 리는 없잖아요. 운전 용량을 인정해 주기는 주는데요. 설계 용량의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장외 영향 평가에서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 취급시설 기준에서요, 소량 취급시설이냐 아니냐를 볼 때는 무조건 설계 용량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일 취급량은 설계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 용량은 지금 부피 단위잖아요. 우리는 킬로그램이 필요하거든요. 비중을 곱하면 킬로그램으로 환산됩니다. 150리터에 비중 1.178 곱하면 일일 취급량은 176.7kg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 값은 염산의 일일 취급 기준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저 반응기는 소량 기준 미만의 설비입니다. 같은 반응기인데 물질만 황산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역시 설계 용량 기준으로 산정을 하겠습니다. 황산은 비중이 꽤 높아요. 1.8이나 됩니다. 98%가요. 그래서 일일 취급량이 270kg이 나오고요. 소량 기준, 황산의 소량 기준 200kg보다 큽니다. 그래서 물질이 황산인 경우에는 소량 기준 이상의 시설이 됩니다. 이번엔 저장시설 보겠습니다. T101 저장 탱크이고 설계 용량 2500리터, 취급물질 염산 비중 1.178입니다. 보관 저장량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보관 저장량은 최대로 보관 저장할 수 있는 수량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까지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역시 끝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량 기준으로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앞서와 마찬가지로 장외 영향 평가에서는 설계 용량 90% 이상의 운전 용량을 인정합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보관 저장량은 설계 용량의 비중을 곱하고요. 2500리터에 1.178 곱하면 2945kg으로 산정이 됩니다.
염산의 보관 저장 기준은 3,000kg입니다. 보관 저장 기준보다 보관 저장량이 작기 때문에 저저장 탱크는 소량 기준 미만의 시설인 겁니다. 보관 시설의 경우에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창고의 배치 인면도입니다. 판매업을 하는 사업장 같아요. 물질 종류도 굉장히 많고 용기 크기도 다양합니다. 황산만 찾아보면요. B1, B2, B3 구역이거든요. 여기 1kg짜리 병도 있고 말통도 있고 함량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야 된다는 거죠. 25kg짜리 말통 32개, 30kg짜리 말통 32개, 1kg짜리 병 100개 다 합쳤더니 1860kg이 나옵니다. 황산의 보관저장 기준은 3000kg이기 때문에 황산에 대해서는 소량 기준 미만입니다. 이 과정을 지금 보이는 모든 물질에 대해서 붕산에 대해서 소량 기준 미만, 질산에 대해서도 합산하셔서 소량 기준 미만, 암모니아수에 대해서도 합산하셔서 소량 기준 미만, 염산도 미만, 수산화나트륨도 미만 해서 모든 물질의 소량 기준 미만이면 그리고 저 회사에 저 창고만 있다면 저 회사는 간이로 장애영향평가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회분식 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틸에틸케톤 100%짜리를 먼저 투입을 했습니다. 얼마를 투입했냐면 300kg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이 아닌 물질을 700kg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는 저 회분식 설비는 소량 기준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퀴즈를 내드리면 바로 답변하긴 힘드시죠. 정보가 필요합니다. 메틸에틸케톤은 1일 취급 기준 400kg, 보관 저장 기준 6000kg이니까요. 제조 사용 시설이니까 1일 취급 기준 400kg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또 함량 기준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질 85% 이상, 사고 대비 물질 25% 이상입니다. 자, 그럼 소량 기준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이 회분식 설비는 소량 기준 이상입니다. 왜냐? MEK 30%가 되잖아요. 혼합하고 나면 이건 사고 대비 물질에 해당합니다. 25% 이상만 되면 사고 대비 물질이니까요. 유해화학 물질이 1000kg이 지금 체류하고 있습니다. 1일 취급량은 체류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입량 300kg 관계없습니다. 체류량 1000kg 기준으로 해서 소량 기준 400kg을 넘기 때문에 소량 기준 이상인 설비입니다. 연속식 설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MEK라는 물질을 제조합니다. 하루에 1000kg을 제조합니다. 그럼 이 설비는 소량 기준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라고 여쭤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대답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반응 기용량이 300L고 비중이 0.8입니다. 그렇다면 소량 기준 이상일까요? 미만일까요? 소량 기준 미만입니다. 왜냐하면은 MEK가 240kg이 체류하고 있거든요. 반응 기용량 300L에 비중 0.8 곱하면 240kg 나오죠. 그래서 1일 취급 기준 400kg보다 작기 때문에 소량 기준 미만의 설비입니다. 하루에 1000kg 제조하는 거 관계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운 퀴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똑같이 회분식 설비인데요. 물을 먼저 투입하고 황산 50%짜리를 투입을 할 겁니다. 물은 1700kg, 황산은 300kg 투입할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 투입하겠습니다. 들어갔고요. 황산 투입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황산 7.5%의 액체가 만들어집니다. 황산은 함량 기준이 10%잖아요. 그럼 최종 희석된 물질은 유해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설비도 소량 기준 미만의 설비가 됩니다. 지금 2000kg이잖아요. 토탈 함량 기준 미만이긴 하지만 근데 왜 소량 기준 미만입니까? 왜냐면요. 지금 제가 과정을 다 보여드렸잖아요. 어느 순간에도 황산이 소량 기준 200kg 이상 체류한 적이 없어요. 10% 이상 황산이. 그렇기 때문에 소량 기준 미만의 설비인 겁니다. 이번에는 투입 순서를 바꿔보겠습니다. 황산을 먼저 투입하고요. 그 다음에 물을 투입하겠습니다. 황산 투입하면요. 들어갔죠. 50%짜리 300kg. 그럼 이 상태에서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소량 기준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10% 이상 황산, 50% 황산이 300kg 지금 이미 체류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설비는 소량 기준 이상의 설비가 됩니다. 물을 나중에 투입해서 결과적으로는 함량 기준 미만의 물질이 되더라도 황산을 먼저 투입한 순간 소량 기준 이상으로 체류했기 때문에 소량 기준 이상의 설비입니다. 좀 작은 설비로 바꿔보겠습니다. 물 투입하고요. 황산 투입할 겁니다. 물 300kg 투입하고 황산 50%짜리는 고작 100kg만 투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황산 12.5%짜리 용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유해화학 물질이잖아요. 함량 기준이 10%니까요. 그래서 소량 기준 이상의 설비입니다. 황산 원료 50%짜리는 100kg밖에 투입되지 않았지만 지금 황산 400kg이 체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량 기준 이상의 설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값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공간에 작은 설비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설비들은 소량 기준 미만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예전이 언제냐면 2018년 1월 이전에는요, 그냥 간이로 장애 영역 평가서 작성하셨어요. 근데 R값이라는 게 생겨서 한번 계산을 해봐서 1 이상이면 표준으로 작성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럼 여기서 동일한 공간이란 과연 무엇이냐? 실내에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요, 벽과 천장으로 구분된 공간을 말하고요. 실외에 있는 시설은요, 방유벽, 트렌치 등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 설비 외벽 사이 거리가 1.5m 이내로 가까이 붙어 있는 시설, 이런 걸 동일한 공간에 있다고 간주합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5개 설비가 있고요. 전부 톨루엔을 취급합니다. 용량은 전부 똑같습니다. 최대 체류량, 즉 1일 취급량은 100kg씩입니다. 톨루엔의 1일 취급 기준은 400kg이거든요. 그래서 1번 설비도 소량 기준 미만, 2번도 미만, 3번도 미만, 4번도 미만, 5번도 미만입니다. 1일 취급 기준분의 1일 취급량을 봤을 때도요. 첫 번째 설비는 400분의 100, 0.25, 두 번째도 0.25, 세 번째도 0.25, 네 번째도 0.25, 다섯 번째 설비도 0.25입니다. 이 값들을 다 합치면 R값이거든요. 이게 1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사업장은 표준으로 장애 영역 평가서를 작성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만 개별 설비는 소량 기준 미만이고 그러면 사고 시나리오 분석을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평가 정보에 사고 시나리오 도출까지 작성하시고요. 점프 해가지고 안전성 확보 방안 관리적 대책으로 바로 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표준은 표준이되 간이 같은 표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로 해서 표준 작성이 되신 분들도 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할만하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요, 간이 작성, 표준 작성 구분하는 방법, 또 설비별로 소량 기준 미만이냐 이상이냐 따지는 방법 집중적으로 배워봤는데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아마 이 소량 기준에서 두 가지 큰 함정이 있구나 이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제일 큰 첫 번째 함정은 일일 취급량이라는 용어에 있죠. 또 두 번째 함정은 혼합할 때 희석되면서 함량 기준 미만으로 떨어진다거나 함량 기준 이상이 된다거나 이럴 때 좀 따지기가 복잡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강의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요, 헷갈리시지 않고 분명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